번째는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외화 자금난 해소 및 외환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지급 수입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이에 원유 수입 시 수출자 약정을 맺어 저리의 조건으로 연지급 수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법 30조로 바뀌었죠. 30조. 연불 조건 수입의 경우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연불 이자는 과세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연불 이자의 지급처가 수출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입업체가 수출자 협의하여 연불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약정하고 수출자에게 연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등 연불이자가 과세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연불이자를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불이자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누구한테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오래된 판례입니다만, 연불 조건으로 수입 시 이자 비용의 과세 여부는 수입 물품의 대가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가격으로 구분이 되고, 이자 지불 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동이자율이 금융 제공 국가의 거래 당시 동거래 조건이 통상적인 이자율을 초래하지 않음을 구매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불이자의 지급처는 수출자나 은행, 금융기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죠? 이자 지불 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통상적인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공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유산스 LC 조건부 수입 신고 시 공제 요소입니다. 국내 업체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유산스 LC를 개설해서 보통 210일 BL 도착일 210일 이후에 지급 조건으로 해서 물품 대금의 일정일의 이자 리보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고, 이제 리보가 없어졌죠. 금년 하반기부터 7월부터 없어집니다. 이 리보 금리는 런던의 그 금리를 평균 낸 건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런던 금리 담합 사건이 있었죠. 담합 사건이 있어가지고 금리를 담합하는 바람에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이제 런던 금리를 없애고 이 국제 외환 당국 외환 결제 기구 간에서 만든 새로운 금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마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동이자를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에 신고합니다. 이 라이보는 국제금융거래 기준금리고, 알파는 수출자가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변동금리 이자입니다. 수출자가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변동금리인 알파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점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 판매죠. 관세법 3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이게 중요하죠. 명백히가 중요합니다.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당해 연불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 물품 또는 그 선적 서류를 명수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연불 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대금 지급의 수년에 따라 구매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판매자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매 신용도가 낮아서 판매자 대금 회수의 위험이 있는 등 사유가 있어 구매자가 판매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당해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 지급 가격에서 뺄 성질일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무상 보증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AS 비용의 과세 여부. 무상 보증 기간의 종료 후에 발생하는 애프터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이 별도로 지급하는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하자 보증과 관련하여 WTO 협정에서 보증은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 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 책임자가 부분품 및 용역 또는 대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어 수입물품 자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증기간 이후 수입자가 부담으로 유상수리를 받는 것은 협정에서의 보증이 아닌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이 보증으로 판단될 때는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공제요소, 가산요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제2방법 이하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